안녕하세요. 명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맨드 시스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소위 말하는 수요 체계 디맨드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걸 이용하는 어, 그 디맨드 시스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디맨드 시스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이론을 좀 아시려면은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전 그 동영상인 그 디맨드 시스템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음 같은 몇 가지로 이제 그 모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제일 뭐 쉬운 것은 컵 더글라스죠. 컵 더글라스. 컵 더글라스 함수는 유틸리티 펑션이 컵 더글라스일 때 그 효용 함수가 컵 더글라스 형태일 때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특별하게 익스펜디처 쉐어죠. 익스펜디처 쉐어가 이게 이제 컨스턴트 추정이 컨스턴트.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알파라고 부를 건데 이 알파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웹 use food consumption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불러드리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describe를 통해서 이걸 살펴보시면은 요게 이제 각 그 식품 중에서 dairy 유제품과 프로틴, 단백질, 뭐 고기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fruit and vegetables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flowers, 밀가루 음식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정도 miscellaneous 기타가 돼 있고, 그 각각에 대한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데 실제 이 프라이스 데이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 익스펜디처 데이터는 이제 뭐 요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지출과 관련된 서베이로 오면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가격에 샀는지가 조금 실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원래는 가구별로도 사실은 이 가격의 베리에이션이 존재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를 쓰고 예컨대 뭐 지역별 물가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좀 추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 expenditure food,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지출 총량이 나와 있고요. 요거 이제 가구 특성, 어른 수와 자녀 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그 익스펜디처 푸드가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그 푸드에 대한 토탈 익스펜디처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투 스테이지 버지팅, 이렇게 전체 돈이 있고 그 돈을 뭐 식료품으로 다시 할당을 하고 이 식료품 할당한 내에서 다시 지출한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투 스테이지 버지팅으로부터 도출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추론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시스고요. 디맨드 시스고 요 추정 방법은 컵 더글라스가 되고, 여기 이제 익스펜디처 쉐어들을 쭉 써주면 돼요. dairy, 예, 쉐어에 프로틴즈, 그 다음에 fruit, vegetable, 그 다음에 w, flower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 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가격 벡터들을 써주는 겁니다. 가격 벡터들은 요거하고 다 똑같은데, 요 앞에 거가 P로 바뀐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저는 요거를 이제 P로 바꾸겠습니다. P로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미셀러스이 빠졌네요. W, I, S, C. 예. 저도 여기다가 P에 M, I, S, C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개념하는 대응하는 요 expenditure 이렇게 집어넣고, 요건 EXP, FD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은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선형, non linear, 그 다음에 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동시에 추정하는 sure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추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은 이제 각 알파들이 추정이 되는데, 이 알파들은 각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익스펜디처 쉐어가 되고, 이게 1, 2, 3, 4가 나와 있고 5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거 다 합치면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4개 먼저 추정하고, 이 나머지 거는 1이 되도록 추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한 에스테트 elasticity 이렇게 elasticity 해서 예컨대 expenditure 하게 되면은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 각각 재화는 소득과 상관없이 그 쉐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이제 1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거 말고 가격 탄력성에 해당되는 uncompensated, compensated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격 탄력성이 추정이 되죠. 그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게 이제 이 컵 더글라스 형태는 지출 몫이, 그러니까 지출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만큼 그 소비량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요거보다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리니어 익스펜디처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쉽죠. 이제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추정하는 방법만, 모형만 여기다가 리니어 익스펜디처 시스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이 가구의 특성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demographics 이렇게 하고, number of kids 하고, number of adults 이렇게 하면은 선형 그 지출 시스템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 추정이 되면은 이제 베타와 미우와 누가 추정이 되는데, 그 베타는 이제 우리 앞에 추정한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쉐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지출 몫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재는 측도고, 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항목에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소비해야만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subsistence 레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로라기보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margins라고 제가 치고요. predict quantities 소비량을 추정을 할 건데, 세 번째 거 equation 3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거가 fruit and vegetable이니까 과일하고 이제 야채가 되겠네요. 요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녀가 수에 따라서 이제 과일하고 야채 소비량이 나오게 되는데 1, 2, 3에 따라 가지고 자녀가 많을수록 과일과 야채 소비량이 줄어드네요. 이것은 뭐 모형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애들이 많아지면은 과일이나 야채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모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모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 똑같은 모형에다가 이 추정 방법만 똑같은 모형에다가 추정 방법만 바꿔가지고 이 에이즈 모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에이즈 모형을 바꾸고 하되, 위에 걸 해봤으니까 조금 다른 걸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요 추정 개수 자체는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no coefficient table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탄력성이 필요하니까 탄력성 statis 하고 expenditure. 네, 이 지출에 대한 탄력성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렸네요. coefficient table. T statis. 예. 이렇게. 자, 이제 추정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에이즈 모형을 추정하게 되면은 이제 탄력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재와 두 번째 재와 세 번째 재와 다섯 번째 재와까지 그 지출에 대한 탄력성이 이제 계산이 되고, 이렇게 에이즈 모형을 추정한 이후에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이제 counterfactual experiment를 할 수가 있어요. counterfactual experiment, 예, experiment. 이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에 부가로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특히 그 소비자의 후생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 예.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고 하면 요 추정된 모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저장하고요. estimate store 해서 이걸 저장을 하고, ais로 저장할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 그 indirect utility function 간접 효용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predict u0. 그러니까 지금 가격 변하기 전에 indirect utility function이죠. 그래서 그때의 효용 수준을 계산을 하고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할까요? ptax dairy, 요 dairy product 첫 번째 거죠. dairy product의 가격이 예컨대 p dairy의 예컨대 10%가 더 올랐다. 그러면 1.1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은 요 dairy product의 가격이 10% 이제 오른 셈이 되는 거고요. 예컨대 부가세가 더 부과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의 expense 펑션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고요. expense 펑션인데 u0일 때는 이렇게 하고 expense 펑션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때 utility 레벨은 u0 부과하기 전에 유틸리티로 하고, 가격 체계는 P tax dairy의 P proteins의 P fruit vegetable이고, P의 flour의 P의 미셀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옵션이 price가 아니 prices.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utility u0인데 가격은 새로 바뀐 가격 하에서의 u0를 달성하기 위한 expense 펑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compensating variation을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generate에서 complexity variation은 CV는 원래 있던 expenditure에서 요 새로 계산 요 제로화에서 가격은 바뀌었는데 요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요 유틸리티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은 이제 머니 매트릭 요게 머니 매트릭 유틸리티 펑션을 이용한 우리 그 후생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컨대 CV를 over n 이렇게 되면은 자녀 수마다 이 컴플렉시티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컨대 자녀가 없는 사람은 효용이 이제 0.5 정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있던 사람은 한 명인 사람은 0.7, 두 명에서 0.2, 세 명인 사람은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디맨드 시스템을 추정하게 되면은 이 추정된 결과를 이용해서 다양한 카운터 팩추얼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데이터에서는 관측 안 되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